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불나방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사과 사건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대장동 이슈가 이번 주에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의혹 주역들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예상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날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의 그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어느 날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대주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를 찾아와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150억을 요구한다면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그 배당금이 1208억인데 좀 분담해 줄 수 없냐라고 요구를 하자 김 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며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야당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분이 최순실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분이 누구냐고 막 이렇게 물으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은 다각도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취재에 나섰고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에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남 변호사는 10월 16일 날 JT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김만배 회장이 가장 연장자였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형 동생 호칭을 사용했지 그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말해서 그렇다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하는 논란의 불을 또다시 지폈어요. 그런데 이제 SBS 기자가 미국에 있는 그 남 변호사를 10월 18일 날 다시 만나서 그분이 누구냐고 또 물으니까 김만배 회장도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부를 때 이재명 시장 이렇게 불렀지 그분 같은 높임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SBS 기자와의 이 대화 바로 다음 날인 10월 19일 그날이 이제 한국으로 소환되는 날인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남 변호사가 취재진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후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확실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9일 날 수사를 받고 한국 시간으로 20일 날 하루 만에 석방이 된 후에 다시 21일 날 검찰에 불려와서 사자 대지를 했는데 그때 그분은 유동규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술로 모두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검찰과 폴리바겐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폴리바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가로 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죄목으로 다루어 주세요라고 거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김만배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만배 씨 주장처럼 배당금 분배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상대가 녹취를 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편의적으로 가공의 인물인 그분을 내세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 그분이라는 실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앙지검장도 그분이 정치인 그분은 아니라는 것이지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작곡자는 아직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부를 때 이재명 시장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듯이 기자들이 상대방을 얘기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칭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지칭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박통, 노통, 문통 이렇게 말하거나 그냥 실명만 부르고 그룹 회장들을 부를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자인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주 깍듯하게 대해야 할 인생의 대선배나 언론계나 학교, 고향의 대선배이거나 정말 대장동 사업의 중요한 투자자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정계, 법조계, 재계, 언론계 사람들 중에 김만배 씨가 법조계 사람들은 그냥 친한 형님이라고 표현을 이미 했고 복수의 사람들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는 재계나 언론계 중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겠는데 재계 인사로는 대장동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한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또 언론계 인사라면은 최근에 경향신문이 보도한 언론계 인사가 그분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최태원 SK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데다 몇백억 원 단위의 자금을 조달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재계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언론계 인사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9일 경향신문이 수익 배분이 한창이던 2019년 무렵부터 김만배 씨와 세 차례에 걸쳐서 매번 수십억씩 금전 거래를 했고 금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천대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한 모 언론계 인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 언론계 인사는 대장동 50억 리스트에 거론되기도 했는데 언론계 인사 측은 차용증을 주고 받았고 돈을 빌린 날로부터 빠르면 수일, 늦어도 2, 3주 후에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7호의 대주주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0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은 배성준 전 부동산 팀장도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소속인데 언론사의 묵시적인 동의 없이 이 두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할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죠. 그리고 이를 묵인해 줄 사람은 그 언론사 최고위층 아니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10월 30일 날 경향신문에서 이경재 변호사를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서 김만배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경재 변호사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어가지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죠. 이 이경재 변호사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메시아 비슷한 것이겠죠. 우리가 믿을 것은 그분밖에 없지 않냐. 김만배가 왜 그분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제 표현인데 그대로 말하면 묘한 엑스맨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서부터 이재명까지 다 포함될 수 있죠.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누구냐고 하면 마음속의 인물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은 누구일까요? 가공의 인물일까요? 메시아 비슷한 분일까요? 다들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인일까요? 재계 인사일까요? 언론계 인사일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만배 씨의 마음속에 그분은 과연 누구인지는 김만배 씨만 알고 있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